뉴스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경제인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경제인싸를 진행하게 될 시사인 홍보대사 최강기입니다. 이 본격적인 팟캐스트 채널을 개설하기 전에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이지만 여러분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인싸 아시죠? 인사이트, 아웃사이더의 그 반대 개념으로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실 테니까요. 시작할 때 오늘은 이제 알면서도 모르고 또 꼭 알아야 할 경제 인싸인데요. 두 분 모셨습니다. 오늘 정말 기대가 만발인데 이분은 나중에 소개하고 팟캐스트를 또 이끌고 있는 안녕하십니까. 저 시사인의 차영석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 같이 나온 이종태 기자랑 이제 경제팀을 같이 이게 했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제 자기만 소개하면 내 것인데 중요한 분을 나중에 소개하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왜 그래요? 자기 이름만 소개하세요. 네, 시사인의 차영석 기자입니다. 네, 오늘 이 방송을 이렇게 맡게 됐는데 어때요, 최영석 기자는? 광기 어린 진행자 최강기 씨의 이 사회에 빌붙어서 경제 얘기를 좀 경제 얘기 보통 어려운데 몰라요 나도. 네, 경제 얘기 좀 어려운데 쉽게 그렇게 좀 맥락을 좀 짚어갈 수 있었으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모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을 모신 겁니다. 시사인 우리 내서 꼭 모시고 싶었던 경제하면 이분 아니겠습니까? 소개해 주시죠. 예,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예, 저는 시사인 기자 이종태라고 합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종태 기자는 시사인 사무실에서 저 말로 인사를 합니다. 듣다 보면 청취자 여러분도 저 인사에 중독되실 것입니다. 원래 음성이 그러신 거죠? 제 음성 이상합니까? 멋있어요. 사실은 음성으로 보면 기자하긴 아까우신 분이죠. 소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음성이 개성 있다는 얘기 안 들으셨어요? 좀 별로 안 좋다고 이야기를 많이 듣죠. 왜 그래요? 원래 이렇게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게 첫 일송이시라면서요? 예, 사실 전부 다 고생하는 것 같아서. 그렇죠. 예. 세상살이가 다 그렇죠. 사실 이게 경제와 관련한 거 저도 그렇지만 일상에서 굉장히 생활에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알 듯 모를 듯 잡힐 듯 잡히지 않거든요. 이 팟캐스트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이세요, 이종태 기자님? 예, 근데 사실 의외로 쉬운 이야기도 많고요. 예.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굉장히 쉽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게 또 경제 부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좀 쉽게 풀 수 있도록 저도 이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첫 방송이라 지금 굉장히 긴장하시죠? 원래 이런 스타일 아니잖아요. 원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이게 본 모습이지. 이렇게 아까 너무 목소리를 이렇게 막 긴장하고 욕도 잘하시잖아요. 예, 원래 한 잔 먹으면서 해야 돼요. 보니까 이종태 기자가 준비해온 게 우리 문재인 정부가 지난 2월 16일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 이런 거 참 어려워요. 그냥 공시지가는 알아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이게 그러니까 지가 들어갈까 토지와 관련된 건가 봐요. 예. 예, 그렇죠.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표준지 아까 그거 먼저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하면 이제 전국의 땅이 이제 3,309만 필지 정도 된다고 해요. 토지가. 그러면 이제 그 개별 토지들마다 이렇게 공시지가를 먼저 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땅 50만 필지를 먼저 정해요. 그래서 그 땅이 표준지예요. 그래서 표준이 되는 그 땅들의 이 공시지가를 먼저 산정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땅 주변에 있는 땅들은 요 표준지 50만 필지 기준이 되는 땅 있잖아요. 요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발표한 거는 지금 50만 필지에 해당하는 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이번에
발표를 한 거고요. 그 주변 땅에 있는 그런 공시지가들은 5월달 안에 네. 5월 아마 5월에 발표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기준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준이 그렇죠. 되는 땅의 네. 공시지가를 그렇죠. 발표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중요한 이유는 네.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 네. 이 실거래가와 공시지가는 매우 다릅니다. 근데 이게 공시지가도 지금 이번에 이제 그 딴 거 관련된데 세 가지로 구분이 되잖아요. 저도 좀 공부를 하고 가는데 토지, 그리고 주택, 그리고 공공주택, 아파트 이런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번에 토지와 관련된 게 이제 발표된 거고 그때는 이제 단독주택. 예, 단독주택이 나온 거고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게 이제 왜 중요한지 한번 또 짚어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제 세금이 결정되거든요. 맞아요. 예, 보유세라든가 그렇죠. 양도세가 결정이 되고 또 심지어는 그 각 개인에 대한 의료보험료. 맞아.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어떤 이 사람의 재산을 산정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도 공시지가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이 때문에 이건 좌파 정부의 서민주기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건데요. 왜 진짜 서민이 죽나요? 제가 볼 때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서민 죽이기라고 이렇게 얘기하나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만 들을 때마다 괜히 불안감만 사실은 이렇게 막 생기는 거예요. 내지도 않고 공시지가 이렇게 비싸지도 않은 집에 살면서도 그리고 땅 한 떼기도 없으면서 세금 폭탄, 막 서민 죽이기 이런 얘기 나오면 큰일 난 거 아닌가? 어떻게 해야 되지? 세금 걱정 벌써부터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네. 이번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 발표하면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최근 이제 가격이 이제 급등했거나 네. 이제 시세 반영이 좀 낮았던 이제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를 좀 현실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공시지가가 좀 이렇게 많이 오른 토지들이 어떤 토지들이냐면 1제곱미터당 네. 2천만 원 이상인 토지들이에요. 그러면 대충 따져보면 한 평이 3.3 제곱미터잖아요. 네. 1제곱미터당 2천만 원이면 3.3을 곱한다 그렇죠. 치면 한 평당 한 6천만 원 이상 되는 네. 그런 토지의 공시 가격을 좀 현실화하고 주로 많이 높게 올리겠다. 이랬기 때문에 실제로 그 대상이 전체 토지 중에서 0.4% 정도? 예, 그것밖에 안 됩니다. 예, 그것뿐이 안 되고 그리고 대체로 그런 토지들은 개인들이 아니라 법인들이 소유한 그 토지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 개인들한테 세금 폭탄이 막 떨어지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는 안 맞죠. 그렇죠. 예. 아니 3.3제곱미터당 6천만 원 이상 가는 그런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무슨 서민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도 그렇게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예, 진짜. 저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없으니까. 저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무슨 다른 거에 다 영향을 미칠까 봐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 막 건물 가진 사람들이 임대료를 올리는 건 아닌지 막 이런 것들 세금이 다른데 영향을 미칠까 봐 그런 걱정이 많아서 사람들이 그런 기사에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런데 일단 제가 보기에 공시지가를 올릴만 했던 게요. 최근에 이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의 네. 발표에 따르면 이 실거래가에 비해서 공시지가가 굉장히 많이 낮은 편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난해 이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삼성물산 사옥의 경우에는 7,500억 원의 거래가 됐거든요. 참 이런 돈은 남의 돈이에요. 기억도 안 나는 돈. 그런데 문제는 공시지가 때문에 네. 그 7,500억 원 중에 2,800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7,500억 원의 거래가 됐는데 예. 실거래가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네요. 예, 공시지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실거래가하고 공시지가가 그러네요. 차영석 기자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싼 땅일수록 그게 심하고요. 그래서 일단 공시지가를 올릴 필요는 충분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네. 예를 들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떤 가진 그 보유 가치, 네. 건물이나 토지의 보유 가치가 오르고
이 때문에 이제 이분들의 세금이 많아지는 거라든가, 혹은 아까 잠시 나왔던 건강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근데 이에 대해서는 이번에 공시지가 산정을 새로 하면서 근교부 측에서도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또 복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가 그렇게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고가의 토지를 갖고 계신 분한테 이제 그렇게 그 이익을 얻었으면 그만큼 세금을 내야 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올린 거다. 근데 이게 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이런 게 일어난 건가요? 이 정부만 유달리 이렇게 그 올린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 공시지가는 계속 올려왔습니다. 그렇죠. 올려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이 실거래가와 공시지가를 좁히려는 노력이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서민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얘기하신 거 차 기자가 얘기한 것 통계로 봐도 고가의 토지에 한해서만 이제 지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지, 사실 서민들한테는 큰 영향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민 죽이기, 뭐 세금 폭탄 이러니까 그 프레임에 우리가 다 갇혀버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예. 참 문제네.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차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토지 중 0.4% 정도가 네. 말하자면 평당 6천만 원 정도죠. 이런 곳에 대해서는 평균 상승률이 20% 정도 되는데요. 나머지 99.6%의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변동하는 정도가 7% 정도입니다. 게다가 그 7%도 대부분이 최근 몇 년 동안 토지 가격이 많이 오른 네. 서울이나 부산이나 광주, 제주 같은데 한정이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거의 영향받지 않을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군요.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화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처럼 이 GDP 가운데 단지 토지를 가지거나 혹은 토지를 팔아서 얻는 수익의 비율이 GDP 가운데 한 20%를 약간 넘는 상황이거든요.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토지 때문에 어떤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거나 혹은 투자의 대가를 토지 빼고요. 투자의 대가를 못 받는다면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적으로 악화되는 네. 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세금 폭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민들에게 영향을 미칠까 봐 그 프레임을 좀 우리가 깨야 하거든요. 그 진짜 조물주의 건물주라고 이게 지금 세금이 올라가면 임대료도 올라가게 되고 그럼 임차인의 부담이 커지지 않겠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제잖아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요. 근데 다만 어떤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은 네. 아마 건물주들이 대다수의 건물에 대해서는 임대료 올리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또 앞으로 공급 물량도 좀 나올 예정으로 돼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까지는 그 부동산 시장이 네. 이 공급자에게만 유리한 구조였는데, 그렇죠. 예, 앞으로는 수요자들에게 상당히 유리해질 수 있다라는 어떤 전망이 있습니다. 이런 전망이 있으면은 사실 건물주 입장에서도 임대료를 네. 높이기가 힘들게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 좀 낙관적인 전망이고요. 네. 낙관적인 전망인데 이 세상 일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뜻대로 안 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뜻대로 되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네. 게다가 이렇게 지금까지 그 몇십 년 동안 혹은 몇십 년의 기간 동안 대부분의 기간 동안 네.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예측이었죠. 그런데 앞으로는 부동산 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를 이 모든 시민들이 받아들이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거는 저는 최저임금 문제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사실 최저임금의 경우만 하더라도 네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면은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많은 연구 결과가 있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고용이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그렇게 최저임금이 늘어나면은 그 소비력이 올라간다는 거죠. 아, 길게 보면. 예, 길게 보면 소비력이 올라가고 또 소비가 늘어나면서 그 기업들 입장에서도 매출과 이 투자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그런 선순환을 예측하는 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소득주도 성장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사실 이것도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오른 임금 또 임금이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 어느 정도 오른 임금에서도 사람들을 고용하고 또 오른 임금을 받은 사람이 더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이게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경제도 결국에는 참 이게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심리적인 게 참 중요한데 예. 우린 단박에 빨리 뭔가 결정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어떤 공시지가 이런 건 숫자로 보여지는 건데 그렇게 장기적 아까 최저임금도 얘기했지만 부동산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지표들이 길게 보면 이게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지금은 어떤 과도기적인 이렇게 그 통증을 앓고 있는 거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그 이 부분에서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 정권 말기에 이 촛불 혁명이 있었는데요. 제가 볼 때 이 촛불 혁명은 기본적으로 어떻게든 세상을 바꿔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심지어는 그 이른바 전통적 민주 세력에 속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까지 그런데 임금이라든가 이런 이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시장에 맡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도 굉장히 시장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 정말인데? 굉장히 시장을 사랑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시장대로만 한다는 거는 그렇게 하면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일정하게 저는 그 정부와 시민들이 일정한 수준에서는 이제 시장을 만든다. 우리가 시장을 만들어 나간다. 우리가 주도해야 된다. 예, 시장을 우리가 존중도 해야 되겠지만 그와 동시에 말하자면 마켓을 메이커하겠다. 사실 그런 입장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최저임금 인상 이후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이 어떤 그 보수 언론과 일부 정치 세력의 반발들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그 문재인 정부가 좀 더 세련된 정책과 세부 수단을 입안을 하고 시행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좀 섬세하게 이렇게 좀 그 서민들의 마음을 좀 잘 달래면서 어차피 이건 가야 될 그 방향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좀 진통도 따르겠지만 좀 세부적으로 잘 살피면서 정책을 펼치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주간지 시사인 이종태 기자입니다. 시사인에서 팟캐스트를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시사인에서 팟캐스트를 하기로 한 건 주간지 시사인을 좀 더 잘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시사인 독자와 좀 더 공감하고 좀 더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에 꼭 필요한 독립언론 시사 주간지를 제대로 만들고 싶습니다. 시사인 팟캐스트를 듣고 시사인 정기 구독을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는 작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서울 02-3700-3203 3700-3203번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정기 구독 신청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 차영석 기자는 이 공시지가 관련해서 뭐 특별히 다른 뭐 이렇게 조사해온 거 있어요? 참여정부 때는 이제 그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종합부동산세 도입하고 이제 그럴 때 세금 폭탄론이 진짜 거의 휩쓸었고 사람들도 그 용어를 굉장히 이렇게 모두의 머릿속에 각인됐다고 할까나요? 그런데 요즘은 사실 경제 심리 같은 조사를 좀 해보면 예전보다는 그 세금 폭탄론이 좀 덜 먹히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그리고 아니 실제로 폭탄을 안 맞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토지 같은 경우만 해도
본인이 이제 이번 이제 공시지가 현실화 같은 경우에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충 평당 6천만 원 정도 되는 땅을 가진 분들은 내 땅의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구나. 그럼 세금도 좀 늘어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근데 평당 6천만 원 정도가 그런 땅이 없는 분들도 나에게 세금 폭탄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러니까 공연히 불안해하는 거죠. 그런 거는. 네. 그러니까 좀 뉴스나 이런 걸 좀 볼 때 자기 입장에서 좀 저는 뉴스를 보는 이렇게 수용하는 보고 해석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자면 실제로 뉴스에서 저 뉴스는 나한테 해당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거를 좀 따져보는 이렇게 습관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볼 때 이 이야기 핵심은 화낼 곳에 화를 내자.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경제 뉴스를 다 비껴가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다 이렇게 비껴가는데 어쨌건 우리가 이제 공시지가가 발표되면서 서민들이 되게 불안해하는데 사실 불안해할 이유는 없다. 그렇죠? 이 세금 폭탄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되어 왔었고 이번 정부에서도 그런 노력으로 이제 일환으로 발표된 건데 사실 그 영향을 받는 사람은 몇 채 안 된다. 이런 얘기로 뭐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는 뭐 몇 채는 아니고 0.4%.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0.4%. 정말 그 옆에 진짜 딱 한 평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저는 주로 안산 땅이 많아요. 정말 전국에. 네. 이런 농담도 너무 썰렁한데 안 웃네. 비슷하잖아요. 왜 안 웃으세요, 이종택 기자는? 소리 없었습니다. 이런 거 좀 리액션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그래요. 네, 주의하겠습니다. 네. 웃음소리 아주 좋으신데. 그러니까 안산의 땅을 가지고 계시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안산 사지 못한 땅. 예. 저게 뭐든지 꼭 집어서 사람을 2번 죽이는 이종택 기자. 안산이 그 안산인 거예요? 예. 너는 또 뭐니 이제 와서. 아우 진짜. 제가 순간적으로 고민했거든요. 네. 혹시 안산의 땅이 많다면. 아유 정말. 네, 이런 두 분과 경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우리는 이제 땅 이런 거하고 정말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저는 사실 이 팟캐스트를 하면서 앞으로는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배우면서 하고 싶거든요. 사실 이 경제와 관련해서는 극과 극인 것 같아요. 아주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정말 모르는 분도 있고 모른다기보다 그냥 애써 관심을 외면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알아야지 되니까요. 좀 필요한 얘기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콕콕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딱 제 정도 수준으로 보면 듣고 이러면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